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작업실이고요. 제가 포트폴리오로 보여줬던 작품들도 있고요. 제가 뭐 쇠를 자르고 하고 이어붙이고 하는 그런 도구 공간. 여기는 뭐 이건 이제 전기가 맞아 테라코타를 구울 수 있는 테라코타 작품들, 뭔가 잡다한 생각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들, 최근에 전시를 나갔다 들어온 작품, 또 앞으로 작품 전시가 나갈 작품,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들,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고민과 저의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굉장히 너저분하고 어수선하지만 저에게는 창작의 기반이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 얼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얼굴의 구조를 먼저 알 때, 우선적으로는 이제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 두개골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미지죠. 뭐 딱 보면 일단 섬찟하잖아요. 뭔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본 뼈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익숙한 뼈죠. 두개골. 근데 이걸 제대로 표현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모형인 것 같은데 여기 뚜껑을 이렇게 딱 해서 뚜껑을 열 수 있는 의학용 모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빨이 있는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상악골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하악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걷어냈어요. 이것도 뭐 의학용 모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이미지고요. 치과용 뭐 교재인 것 같아요. 치과용으로 사용했던 이미지인가 봐요. 이빨이 이제 뿌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내가 그 두개골의 역할은 그런 거죠. 이제 얼굴에는 감각기관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각, 뭐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감각기관들이 얼굴에 다 몰려 있죠. 그리고 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감각기관들이 굉장히 약해요.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단단한 어떤 그 골격이, 단단한 뼈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개골 이 위쪽에는, 여기에는 뇌가 가득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눈 위치죠. 여기는 이제 안화라고 하는 눈구멍인데, 여기는 이제 안구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 이제 후각기관, 코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입이 있죠. 미각. 그리고 여기 귀가 있는 청각. 그러니까 뭐 촉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이 얼굴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는,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인원들은 이제 뇌가 작죠. 여기 이제 인간은 뇌가 이렇게 크지만 유인원들은 두개골이 뭐 한 요만하죠. 그러다가 이제 요만했던 두개골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거죠. 측면에서 봐도 차이가 되게 커요. 이 후두골이 여기가 이제 앞쪽을 전두골이라고 하고 옆에를 이제 측두골, 뒤쪽을 후두골이라고 하는데 이 후두골 쪽도 굉장히 크죠. 엄청 크죠. 여기가. 이게 이제 뇌가 가득히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이만큼이 이제 가득히 뇌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이 있고 이제 코가 있는 부분, 이제 입이 있는 부분. 요 부분 여기 이제 이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뭐 용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익숙한 용어도 있는데 이런데 이제 머리 끝에 이 정수리, 뭐 이게 이제 앞 이마를 이제 전두골이라고 하고요. 뒤통수로 후두골, 측두골. 근데 이런 뭐 용어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만들면서 설명을 할 때 이 용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광대뼈를 이제 관골이라고 하고요. 윗니빨이 있는 부분을 상악골, 아랫니빨이 있는 부분, 턱을 이제 턱뼈를 하악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 뒤에 톡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 유양돌기라고 하고, 이 유양돌기와 이 하악골, 여기를 기준으로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목뼈가 이렇게 나와요. 목뼈를 이제 경추라고 하죠.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걸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이고. 뭐지? 자, 요 부분, 요만큼이 전두골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전두골이고요. 앞 이마 쪽이죠. 앞 이마 쪽을 이제 전두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가 그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전두골의 역할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비치는 요 부분, 요 약간 부스름하게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측두골이에요. 여기가 이제 측두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관골, 광대뼈. 그리고 이 부분이 상악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골, 코 뼈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턱뼈, 얘가 이제 하악골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눈이 안구가 이렇게 담겨 있죠. 안구는 뭐 한 크기는 한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만한 안구가 이렇게 담겨 있고 여기 이제 동공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코 위치고 이제 입 위치고. 그러니까 두개골은 사실은 이렇게 전두골, 측두골, 뭐 후두골, 광골, 상악골, 뭐 비골 이렇게 해서 총 22개, 그러니까 턱뼈까지 하면 2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 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아기들이 이제 태어날 때는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는 이제 아이들 머리가 약간 뾰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그 두정골 쪽도 보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거든요. 이런 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씩 어딘가는 벌어지고 어딘가는 딱 붙고, 그리고 뼈 자체가 아기들은 약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머리가 약간 뾰족해요. 네.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돌 정도 되면 이 뼈가 단단하게 붙죠. 그게 이제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이 상악 두개골 전체는 한 덩어리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마 앞쪽에는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애기들 보면. 약간 숨 쉴 때 보면 얘가 들락날락해요. 굉장히 아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데가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뼈는 이런 식의 구조로 생겼는데, 제가 이제 뼈를 그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뼈를 그리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뼈를 그리는 것도 뭐 인체 얼굴의 이제 비례나 뭐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고요. 이렇게 정원을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점을 이렇게 딱 잡아줘. 이 센터점 요 위치가 한 눈썹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아래쪽 여기는 한 코 정도 위치가 돼요. 그리고 이 반지름만큼 내리면 여기가 한 턱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성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이제 눈썹, 그리고 여기 코, 여기 턱. 그러면 이제 눈썹보다 안화의 위치는 조금 더 아래에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바깥쪽에 기울어진 뭐 직사각형 정도, 약간 둥글려서 그런 식으로 안화가 있어. 눈구멍 안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코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공이라고 하는 콧구멍이 있죠.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 눈구멍 안화에서 약간 대각선 바깥쪽에 관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광대뼈가 이렇게 관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관자놀이라고 하죠.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관골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악골이 이어지면서 여기 이제 이빨이 있는 거예요. 윗니빨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랫니빨이 또 있죠. 아랫니빨이 있고 그리고 턱뼈, 하악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턱이 조금 길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지우면 이골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측면도 보면 여기도 이제 정원을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정원인데 측면은 약간 타원이에요. 계란형처럼 뒤에 좀 더 길게 타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정골에서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두골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거든요. 여기 이제 전두윤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꺾이고 여기 이제 눈썹 있는 부분이 보통 가장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좀 들어가다가 그리고 여기 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콧대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콧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코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악골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윗니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광대뼈가, 광골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광대뼈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화,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관자놀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광대뼈죠. 여기는 살짝 태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구멍이 쏙, 빵꾸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이런 데도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요. 턱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후두골 쪽에 보면 이렇게 유양돌기라고 턱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공이라고 구멍 뻥 뚫려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턱뼈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Y자로 생겼어요. 돌기가 두 개예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빨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유양돌기와 이 하악각 끝에 부분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시작돼요. 목뼈는 이제 경추라고 하는데, 목뼈는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경추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흉추가 있어요. 등뼈죠. 그러니까 경추와 흉추의 차이는, 흉추에서부터는 이제 늑골,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 흉추, 2번, 3번, 4번. 흉추는 이제 12개가 있고요. 각각 12쌍의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복장뼈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목뼈가 지금 목이 조금 길게 됐네요. 그리고 이 등 쪽으로는 이제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요.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복장뼈에서부터 이 견갑골까지 이렇게 세 골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면도 보면 뼈가 이렇게 경추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냥 끝까지 흉추까지 쭉 간다고 치고, 경추가 뭐 1, 2, 3번 정도는 앞에 이제 가려지고,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복장뼈가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복장뼈로 이제 흉추가 이렇게 늑골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견갑골은 이 뒤쪽, 몸 뒤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팔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갑골을 해서 이렇게 복장뼈까지 이렇게 세 골이 연결되고. 우리가 만드는 두상은 뭐 한 요 정도나 뭐 약간 얼굴이랑 목과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정도. 얘는 지금 몸통이 목이 너무 길어졌어요. 복장뼈 한 이쯤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견갑골 이쯤에 있고. 얘를 좀 작게 그려보면 뒷모습도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후두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골에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악골이 앞쪽에 이제 가려서 있을 거고, 뭐 여기까지가 이제 경추라면 흉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있고, 견갑골에서 이제 팔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쇄골이 이렇게 연결되고. 뼈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뼈대 말고 근육을 한번 볼게요. 근육은 근육 징그럽죠. 이제
그 몸에 얼굴에 이제 그 표피층, 피부를 걷어내고 또 피하 지방 걷어내고 나면 이런 근육이 실제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토미 전시 이런 거 있어요. 그 독일 쪽이 이제 뭐 의학이 좀 발달했죠. 하여튼 독일에서 만든 전시인데 실제로 인체를 약간 플라스틱 뭐 뭔가를 주입을 해서 근육을 딱딱하게 굳혔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랑 피하지방 걷어낸 이 근육과 뼈대를 가지고 막 전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전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말랐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이건 뭐 3D 그래픽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징그럽고 복잡하겠죠. 얘는 이제 입의 이제 근육들, 입의 근육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이거는 뭐 유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픽이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근육을 다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 편하게 해놨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같이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아예 이렇게 딱딱 나눠놔서 색깔별로 나누는 게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 골격에 나왔던 거구나. 자, 이것도 뭐 그래픽 같은데 좀 더 사실적이죠. 이건 이제 혈관들, 정맥, 동맥, 그리고 침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모형이고요. 징그러워요. 그리고 이제 근육들, 용어.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것도 같이 띄워놓고 하고. 자,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전두근이라고 해요. 전두근. 여기가 여기 요 위치가 한 이마쯤 눈썹쯤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 눈썹쯤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충 머리카락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은 앞에 이마 쪽 전체를 덮고 있는 얘가 전두근. 전두근은 눈썹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게 이제 근육의 방향이고요. 이 근육 방향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이거 이제 주름이 지죠. 이게 이제 전두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좌우로 있는 얘가 이제 측두근. 얘가 이제 측두근이에요. 이렇게. 측두근이 이렇게 있고요. 측두근 넓죠. 그리고 이 뒷부분 여기는 이제 후두근이라고. 그래서 이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은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얘를 이제 힘줄섬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근육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근육이라고 하고요.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전체적으로 한 206개 뼈가 있고요. 골격이 뼈가 한 206개가 있고 근육은 한 7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에요. 뭐 심장을 뛴다든지, 뭐 음식을 먹으면 뭐 내장이 움직인다거나, 뭐 위장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다 근육이거든요. 소장, 대장 이런 것도 다 근육인데 걔네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되고,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또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근육들은 골격근이고요. 골격을 뼈를 움직이는 근육인 거죠. 그리고 얼굴에 대체로 있는 근육들은 골격근보다는 표정근이 많아요. 얼굴에는 골격이 이제 턱관절밖에 없잖아요.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턱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뭐 눈이나 코나 이런 거 다 뼈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막 힘이 세거나 그러지 않고 막 얼굴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근육이 커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근육의 구조는 보통 골격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뼈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뼈가 있다면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얘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이 뼈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뼈가. 근데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이 근육이 커져요.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근육은 아니라는 거죠,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근데 몸통으로 오면서는 뭐 목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골격근이고요. 그리고 힘이 아주 센 근육들이 많아지죠. 네, 이건 뭐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아까 어디 있더라?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뼈에 붙는 요 부분을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이라고 하는데, 아킬레스 건처럼 이 부분은 운동을 한다고 여기가 커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근육 섬유들은 운동을 자꾸 하면 조금씩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한참 하고 나면 몸이 약간 빵빵해진 느낌이 들어요. 또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사그라들었다가,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근육이 이제 주변의 피하 지방은 흡수하고 근육량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몸이 근육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건이라고 하고 부피가 커지지 않는 부분, 여기는 이제 커지는 부분인데, 요 두 전골, 정수리 부분은 요 하얀 부분은 다 건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힘줄 섬유로. 그래서 이 후두골, 측두골, 전두골이 이 건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썹을 움직이면 옆에 이마에 손을 대고 눈썹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측두근도 같이 움직이고요. 마찬가지로 후두근도 뒤통수에다가 손을 대고 눈썹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보면 후두근도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이마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통을 덮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 또 큰 근육이 알륜근, 눈을 덮고 있는 근육이에요. 얘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눈 주변을 덮고 있고요. 알륜근과 그리고 이 주변을 덮고 있는 이 구륜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조였다가 열었다 하는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륜근이고요. 눈을 깜빡거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륜근,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관략근이, 항문을 조이는 근육이죠. 어쨌든 이렇게 알륜근이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고, 눈을 크게 뜰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알륜근.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 있어요. 얘를 이제 추미근이라고 하는데, 인상 쓸 때 막 험악한 인상, 갑자기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인상을 빡 쓰면 이 미간 쪽으로 근육이 모이거든요. 그때 뭐 이게 추미근이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잘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인상을 쓰면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이 하나 쫙 가요. 그게 오른쪽 눈이 더 그러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게 추미근이에요. 반할 때 드러나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데 그냥 평온한 얼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뭔가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을 만든다. 그러면 이 추미근,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추미근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추미근이 있고요. 그리고 코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얘가 이제 얘를 이제 비근근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 눈썹부터 코의 위쪽, 아까 이 뼈를 보면 여기까지 이제 진골이고 요 아래는 이제 연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진골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덮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근근이에요. 비근근은 자, 비근근은 그 미간을 한번 탁 찡그려 보면 미간을 이렇게 코를 들어 올리면서 찡그릴 수 있죠. 그런 표정 짓게 되면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비근근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덮고 있는 근육은 이제 비근이라고, 콧구멍을 덮고 있는 근육이죠. 코를 벌렁벌렁 하기도 하는 그런 근육이 이제 비근이고요. 여기가 이제 비근근, 여기가 이제 비근. 그리고 여기 이제 미간에서부터 구륜근 입꼬리까지 가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이제 비익상순거근이라고 해요. 이름이 길죠. 비익상순거근.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뭐 우리나라의 뭐 많은 학문들이 그런데 특히나 해부학이 좀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의학이 그냥 그 서양의학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제시대 지나면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중국과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면서 중국식의 용어들이 있고요. 비익상순거근 이런 건 이제 중국식인 거지. 그리고 또 한국식이 있겠죠. 한국식으로 또 바꾼 용어들이 있고, 또 일본식도 좀 남아 있어요. 일제 잔지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 뭐 의사들은 거의 다 영어를 쓰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게 약간 중국식으로 배우고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익숙하네요. 어쨌든 비익상순거근은 큰 근육이라는 뜻이겠죠. 거근이니까. 비익상순근이 이제 여기 미간에서부터 입꼬리까지 이렇게 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랑 또 여기 이제 관골에 이제 광대뼈에 있는 광골근이 있는데 이 광골근이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이제 수축하는 거죠. 당겨지는 거죠. 근데 많이 웃으면 이제 비익상순근 때문에 여기 이제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팔자주름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광골근은 여기가 이제 광대뼈라고 그랬잖아요. 광골근은 이렇게 두 가닥인데 하나는 입꼬리로 가고 하나는 윗입술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는 입꼬리로 가는 거를 이제 큰 광골근, 대광골근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소광골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이렇게 띠꺼운 표정 지을 수 있었잖아요. 입이 막 입 모양이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어. 윗입술이. 그때 이제 이 소광골근이 얘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리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있는 거죠. 소광골근이 있고요. 얘가 이제 대광골근, 얘가 이제 소광골근, 구륜근. 그다음 입꼬리를 이렇게 벌리는 근육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입꼬리 벌림근인데 얘가 아까 이제 뼈가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구륜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하악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하악골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턱 끝에 만져보면 여기는 약간 뾰족하게 뿔처럼 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입꼬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축하면 한쪽 입이 이제 당겨지죠.
한쪽으로 쫙 가게 만드는 그 근육이 이제 입꼬리를 벌리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입꼬리를 또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입꼬리를 이제 이렇게 또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아랫입술 전체를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많죠, 근육이. 근데 이제 뭐 눈이나 뭐 이런 데도 근육이 많지만 입 주변에 근육이 몰려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유일한 관절이 턱관절이고 턱만 이렇게 상악골이랑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고 입이 또 하는 역할이 많죠. 뭐 씹고 뭐 말하고 뭐 숨도 쉬고 그러니까 근육이 몰려 있는 거예요. 관절이 유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꼬리를 벌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아랫입술을 내리고 그래서 특이한 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이 근육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턱에는 또 이근이라고 하는 턱 근육이 또 있어요. 얘가 이제 이근인데 얘도 이제 두 가닥이어서 이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있어서 왜 턱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양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근육도 그렇고 골격도 그렇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갈라진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원래는 이게 두 갈래로 그래서 턱을 이렇게 턱에도 힘줄 수 있죠. 턱에 이렇게 근육 모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이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되게 중요한 근육이 교근이라는 건데 얘예요. 얘는 이때까지 배운 나머지 대부분의 근육들은 다 표정근이에요. 근육이 얇고 그리고 뭐 표정을 움직이는 근육이죠. 근데 이 교근은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뼈를 움직이는 골격근이에요. 그러니까 골격근이 아까도 말했지만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팔 계속 팔 운동 계속하면 이두박근 커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밥 먹을 때 음식물 씹을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교근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밥을 한쪽으로만 먹는다, 오른쪽 어금니로만 밥을 씹어 먹거나 이게 이제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교근만 발달하고 한쪽 턱만 커져요. 왼쪽은 되게 갸름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사진 찍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이제 교근의 영향이 되게 큰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한쪽은 사각턱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갸름하게 될 수 있는 게 이 교근의 역할인 거죠. 어쨌든 얼굴에 있는 유일한 깨물근. 이 교근은 어금니 꽉 깨물고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면 근육이 딱 만져져요. 딱딱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골격에서 다시 본다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관골이 이렇게 가는데 관골까지 광대뼈에서 이렇게 하악각으로 요만큼 붙어 있는 얘가 교근이 힘이 센 근육이죠.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그림을 그리면 근육은 뼈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리면서 이제 목 근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전두근, 눈썹 라인부터 머리카락 나오는 데까지 전두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알륜근,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추미근,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 여기가 비근근, 그리고 요 밑에 코를 덮고 있는 여기가 비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륜근, 입을 덮고 있는, 그리고 미간에서 입꼬리까지 가는 게 비익상순근, 그리고 광대뼈에서 이제 입꼬리까지 가고
그리고 이 윗입술까지 가는 게 관골근. 그리고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 입꼬리를 벌리는 근육, 입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벌리고, 그리고 아랫입술 전체를 내리는 근육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턱 근육, 그리고 여기 이제 교근이 이렇게 있는 거. 이 정도가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 우리가 표현하는 게 목이랑 어깨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잠깐 이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얘가 이제 흉쇄 유양근이라고 하는 목 근육이에요. 이게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오밀조밀하죠. 조그만하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골격근이겠죠. 당연히 뭐 목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그 근육도 커지고 힘도 세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양돌기라고 하는 귀 뒤에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만져져요, 누구나. 유양돌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목장뼈 있고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견갑골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 쇄골뚝까지 간다고 그래서 흉곽에 있는 쇄골부터 유양돌기까지 간다고 해서 흉쇄 유양근이 큰 근육. 이렇게 가는 근육이. 목을 지탱하는 근육이죠. 얘도 이제 처음에 시작은 하나인데 이걸로 가면서는 뿌리가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이제 쇄골뚝. 쇄골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목뼈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다면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견갑골까지 가는 이렇게 늑골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쇄골뚝까지 가는 근육이 이제 흉쇄 유양근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쇄골두로 가고 하나는 쇄골변으로 가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면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죠. 쇄골변으로 가고 쇄골두로 가고. 흉쇄 유양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에는 이제 설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제 진골이 작은 설골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연골이 덮고 있어요. 연골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연골을 덮고 있는 근육이 이제 설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설골근이 이렇게. 설골근은 얘가 이제 설골근이에요. 설골근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 근육이 이제 처져요. 어르신들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볼 일 있으면 이 목이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늘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근육이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요런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거 치우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근육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눈 밑에 이런 데도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젊을 때는 탱탱하죠. 근데 나이가 조금 지나면 저도 이제 슬슬 시작됐는데 얼굴에 있는 콜라겐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여기 피하 지방이 처져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렇게 축축 늘어져. 이런 데가 축축 늘어져.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특히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른들 표현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보톡스도 맞고 하죠. 그렇지만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흉쇄 유양근, 설골근, 그 다음에 이제 등 쪽으로 가는 얘가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또 있어요. 승모근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덮고 있어요. 예, 승모근은 엄청 큰 근육이에요. 아까 내가 여기를 이 승모근은 요 등 쪽에 목 뒤통수부터 이 견갑골에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돌기가 있거든요. 우리 이쪽 팔을 뻗어서 반대쪽 어깨를 만져보면 여기 돌기가 만져져요. 이 돌기까지 이렇게 가는 승모근이 있죠. 그리고 얘를 돌기를 기준으로 또 요 아래쪽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가 다 승모근이에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승모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목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근육량이 많이 불어나는 사람, 골격근이 커지는 사람들 보면 목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마동석 같은 사람들 보면 목이 없죠. 바로 어깨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어깨로는 이제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막 권투 선수들 보면 엄청 크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가 이제 승모근인 거예요. 이렇게 보통 목 라인은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뭐 웬만큼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몸통으로 오면서는 앞쪽으로 이제 가슴 쪽으로는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는 앞에 가슴 근육이 있고 뭐 어깨 근육, 삼각근이 있고 그다음 팔 근육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거의 이제 목과 뭐 쇄골 라인 정도 많아봐야 뭐 가슴 정도까지니까 승모근 정도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